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 직전 불거진 입당원서 파일 유출 파문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걸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민사모가 김원희 국회의원 목포 사무실 앞에서 김 의원 사퇴와 민주당 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사모는 김원희 전남도당에 입당 원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지역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 당원을 개인 정치 탐욕의 희생물로 전락시켰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야간 촛불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월 유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지고 민주당의 의원직을 제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목포 지역 위원장인 김원에 대한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경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부 유출로 선거판이 이미 오염된 상황에서 어떠한 해법을 내놔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명부 파일 유출 의혹이 나온 목포시장 선거구에 대해 100% 국민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목포시장 경선을 당초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를 합한 국민 참여 경선에서 권리당원을 제외한 100% 국민 경선으로 변경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장 경선은 강성희 예비후보와 김종식 예비후보가 100% 국민 경선으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국회의원이 이용재 예비후보가 제기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 의원은 성명을 내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건 공정한 경선을 위해 노력해온 당과 당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이 후보 측이 경선 불복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명부 유출에 대한 정황이 있어 두 차례 걸쳐 확인 요청을 했으나 서 의원 측이 거부했다며 컴퓨터 로그 기록 확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경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서 청장은 민주당의 공정치 못한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내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청장은 세 차례 음주운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민주당으로부터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즘 시골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도시와 달리 감시의 눈이 소홀하다는 점을 노린 사람들의 소행인데요.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지자체들이 제때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이기혁 기자입니다. 농촌의 도로 한켠에 대형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조금 뒤 물건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멈춰섭니다. 폐 비닐더미나 밧줄 의자들을 거리낌 없이 내다버린 운전자. 조금 뒤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전남의 또 다른 시골 마을입니다. 냉장고와 TV, 가구들이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그냥 봐도 한두 명이 내다버린 게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 주변인데다 CCTV도 없다 보니 누군가 야간에 물건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워도 누군가 또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버리고 놔지고 원래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냉장고까지 냉장고 니된 거 있더만.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농어촌 지자체마다 수거하는 무단 투기 쓰레기는 매년 500~600톤이 넘습니다. 도시와 달리 CCTV 감시망도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 투기꾼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최근에는 수거 작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대재해법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차량의 뒷 발판을 제거를 했거든요. 수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무턱대고 CCTV 설치나 청소 인력을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광양시와 강진 해남군을 비롯해 전국의 농어촌 지자체마다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4년제 대학들은 정시 모집 인원을 800명 넘게 감축한 반면 수시 모집 인원은 279명 늘릴 계획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2024년도 광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들은 수시 선발을 늘리고 정시 선발을 대폭 줄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 2만 3천여 명 중 91.9%인 2만 1,300여 명이 수시, 나머지 8.1%인 1,889명이 정시 전형으로 선발됩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전년보다 279명 증가하는데 반대로 정시 모집 인원은 838명 줄어듭니다. 광주 전남에서 수시 선발 비율이 97%를 넘긴 대학은 5곳에서 9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도 수시 선발 비율 80%를 넘겼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이 정시 모집 비중을 늘리고 수시 비중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서울을 위해 지원 학생이 넘쳐나는 수도권 대학과는 달리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지역 대학들의 학생 선점을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한편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4년제 대학들도 지역인재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을 4,141명으로 전년 대비 700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특히 의치, 한약, 간호 계열 대학들이 지역인재 특별 전형 모집 비중을 크게 늘릴 예정이어서 입시생들의 관심이 큽니다. 대교협은 오는 7월 이런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주요 사항을 대입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민주묘지 가는 길에 하얀 꽃을 만발하며 5.18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이팝나무가 올해는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습니다. 개화 시기와 맞물려 진행된 가지치기 작업 때문에 올해는 꽃을 보기 힘들 것이란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의 상징이라 불리는 이팝나무는 5.18 민주묘지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18 때마다 꽃을 피우며 5.18 민주묘지를 찾는 시민들을 반겼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가지치기가 이번엔 너무 과하게 돼서 여기를 찾는 참배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특히 광주 시민들의 경우는 그래서 계속 한 20년 넘게 보았잖아요. 그런 것이어서 오는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5월이면 하얗게 꽃을 피워야 하지만 과도한 가지치기로 앙상해진 모습입니다. 북구청은 민주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가지치기를 했다고 답했지만 오히려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이팝나무를 볼품없고 초라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쾌적한 환경 좀 만들려고 이렇게 전지 작업을 했고, 또 이제 5.18 추모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전지 작업하고 있는 거 보고 이제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5.18 민주묘지를 찾은 시민들은 앙상해진 이팝나무를 보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5.18 이거의 그 상징인 이팝나무가 그 가장 중요한 장소인 여기에서 많이 안 핀다면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는 추모객에 대한 배려보다는 개화식에 맞물려 진행한 행정 편의적 가지치기 작업에 시민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5.18의 대표 행사 전야제가 올해는 정상 개최됩니다. 5.18 민중항쟁행사위원회는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했던 지난 2020년에 전면 취소되고 지난해엔 방역수칙에 따라 참가자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해 소규모로 치러졌던 5.18 전야제를 올해에는 정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14일 오후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42주년 국민대회를 비롯해 대학생 행사, 전국 노동자대회 등 5월 한 달간 다양한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선한 영양역 가게를 아시나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외계층에 온정을 베푸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광주에서 농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김진석 씨. 6개월 전부터 결식아동들에게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무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품이 들지만 아이와 보호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면 쌓인 피로가 모두 사라집니다. 미약하게나마 농산물을 제공받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 일식당을 운영 중인 최윤성 씨도 급식 카드를 소지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굶는 아이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굶는다는 게 좀 제 상식선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반만큼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자. 현재 광주 전남에서 선한 영향력 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56곳. 캠페인이 시작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광주 전남 지역 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게를 찾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캠페인을 알게 돼 부담 없이 가게를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는 거에 약간 불편함이 있고 자기들도 약간 미안해하고 그러니까요. 시나 구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이런 홍보 문구들을 좀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시면 안 되나. KBC 조윤정입니다. 내일부턴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내일부턴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일부만 권고할 경우 생활 습관상 방역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방역당국의 지침과 달리 실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각각 1,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선 1,3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고 전남에선 1,96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달 28일 이후 사흘째며 전남은 지난달 24일 이후 6일 만에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노동자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도 대규모 노동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산별노조 조합원과 진보정당 당원 등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계 노동절 132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노동권을 보장하고 해고 위험 없는 일자리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건설노조 광주 전남지부도 오늘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임금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인 광주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의 3차 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지역 노조에 따르면 광주버스노사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광주버스노조는 당초 지난달 26일에도 전면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사측에서 협의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3차 조정 이후까지 파업을 연기했습니다. 여수해안가에서 상갱이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은 오늘 낮 2시쯤 여수시 금오도 소유마을 해안에서 토종고래인 상갱이 사체가 발견돼 해양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상갱이는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올해 들어 여수에서 24구의 상갱이 사체가 발견돼 불법 포획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월의 첫째 날이었던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지역 내 주요 명소와 유원지엔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광주 전남은 오늘과 비슷하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냉해 피해 없도록 농작물 관리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